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공부에서의 메타인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메타인지란 말이 많이 있는데 뭔가 이게 추상적이고,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 감으로 오는 것이냐, 혹은 이거를 했을 때 뭔가 느낌이 오는 거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메타인지가 높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거를 메타인지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구체성이 없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느낌이 뭐냐, 도대체 네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게 뭘 뜻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합니다. 메타인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점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점들을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메타인지냐,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번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 틀려서 내가 해설을 보고 어떻게 푸는지 이해를 한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려고 그러면 또 틀리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틀린 문제들은 해설을 보든 혹은 스님한테 물어보든 금방 틀리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씩 시도하다가 나만의 기준점을 잡아냈습니다. 제가 잡은 기준점은 수학 문제가 틀리면 저는 그 틀린 문제를 매주 토요일날 오답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풀면 한 번에 풀리는 문제도 있고 또 여전히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말 오답 시간에 다시 풀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문제들이 꽤 많았던 것이죠. 그 기억이 안 나는 문제들은 또다시 고민을 하다가 안 되면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이해를 하든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주 또 이 토요일이 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오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면 넘어가고 풀리지 않으면 똑같이 해설을 보거나 질문을 해서 이해하는 행위를 반복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풀어서 내 힘으로 한 방에 풀릴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오래 걸렸던 거는 6주 연속 못 푼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정 정도의 시간,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내가 틀렸던 문제의 풀이가 기억이 안 났을 때 다시 오답하고, 거기서 또 틀리면 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오답하고, 그러니까 풀이를 잊어먹고 다시 풀고 잊어먹고 다시 풀고 또 해설 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는 한 6주까지 가더라. 그러면 나는 최대 6주, 즉 6번 연속 이렇게 오답을 하면 거의 이제 모든 문제를 시험에 나와도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구나, 이런 저만의 이제 기준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틀리면 내가 이 문제 관련해서 최대 한 6번까지도 오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야 내가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이것이 잘 각인이 돼서 풀 수 있겠구나, 이러한 수학 오답에 대한 메타인지의 기준점을 잡은 것이죠. 따라서 수학 공부에서의 메타인지라는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해야지 시험에 맞출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들을 실천을 해가면서 잡아나가는 겁니다. 가령 개념 공부를 했을 때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개념을 잊어먹더라. 그럼 나는 수업 가지고는 안 되는 학생이구나. 그럼 하나 더 늘려야겠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개념서를 복습을 하면서 한번 읽어봤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잊어먹더라. 그럼 또 하나 더 늘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개념을 요약 정리를 추가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개념을 까먹더라. 그러면 나는 백지에다가 내가 배운 개념을 끄집어내서 써보는 인출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까먹더라. 그러면 나는 개념 설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배웠던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안 보면서 한번 개념 설명을 해봐야겠다. 부드럽게 나올 때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의 개념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씩 실천하면서 요 정도까지 하니까 나는 잊어먹지 않는구나. 그럼 이게 나의 개념 공부의 기준점이다. 이런 기준점을 잡아가는 것이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 설명까지 하더라도 또 1단원, 2단원, 3단원 지나면 1단원, 2단원 배웠던 것들을 또 까먹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누적해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해도 한동안은 기억이 나지만 2주 정도 있으면 또 까먹더라. 그러면 앞에 했던 것들을 누적을 해서 개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방식들의 어떤 기준점들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 공부에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본인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고 시험에 나오거나 나중에 풀어도
그거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이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가는 것이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러한 메타인지가 없죠. 메타인지가 없으니까 제가 기준점들을 잡아줍니다. 가령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 설명을 듣고 그리고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시켜도 너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을 못하거든요. 원리도 까먹고 있고요. 이 학생에 대한 메타인지는 이 두 가지 정도로는 택도 없는 거다. 개념 학습에. 그럼 좀 더 추가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하고 그리고 야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개념 학습에서 요런 것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말을 해주는데요. 이게 굳이 아니라도 본인이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나씩 잡아나가면 됩니다. 개념이 확실히 잡혔다라는 거의 의미는 누군가 이 개념이 뭔지 물어보고 이게 왜 성립하는지 물어봤을 때 본인이 안 보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보통 개념이 완벽히 우리가 잡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 되는지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 오답에서의 메타인지는 나중에 이런 유사유형을 풀었을 때도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도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못 풀면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어떤 행동들을 추가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점들을 잡아가는 게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